원일이 TV 39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를 참 여러 차례 겪어봤지만 별일 다 벌어진다 싶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비례 15번으로 당선된 양정숙 당선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더불어시민당이 제명하겠다고 발표했죠. 검찰에 고발까지 한답니다. 사유는 재산 문제고요. 중앙선관위의 신고 재산이 92억 원입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겁니다. 더불어시민당 재윤경 대변인의 언론 인터뷰 먼저 보겠습니다. 양정숙 당선자에 대한 검증 결과 문제라고 판단해 윤리위를 소집했다. 금명간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양정숙 당선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직업은 변호사고요. 54살이고 남편도 판사입니다.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이 서울 대치동하고 서초동, 잠실, 아파트 3채, 부천 등 수도권의 상가 2채, 재산 신고 가액은 총 92억 원. 재산 많은 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더불어시민당이 자기 당 소속인 당선자에게 제기한 문제는 이겁니다. 재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다. 그래서 세금을 탈루했다. 조세 포탈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은 이걸 언제 알았길래 선거 끝나고 2주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제명을 한다고 할까요? 재윤경 시민당 대변인의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증을 어떻게 했나 확인했다. 그러니까 검증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했다는 거네요. 더불어시민당이 한 게 아니고. 또 그럴 것이 더불어시민당 이번에 17명 비례 당선됐잖아요. 1번부터 10번은 군소정당이랑 시민단체 몫이었고 민주당 몫은 11번부터 17번이었으니까 양정숙 당선자는 15번이니까 민주당 몫이죠. 당연히 검증도 민주당에서 했겠죠. 시민당의 해명 계속합니다. 민주당 검증 당시에는 소명을 열심히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없다 판단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가족을 만나보니 사실관계에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 총선 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총선 전에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럼 왜 그때 후보를 안 바꿨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때는 후보니까 당에서 사퇴시키고 후순위 대기자 올리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수긍이 가시나요? 선거 전에 알았는데 처리할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 근데 이제 와서 2주 뒤에 제명하겠다? 시민당 공식 논평 보겠습니다.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총선 이후라도 윤리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해 민의를 엄중히 받드는 차원입니다. 민의, 그러니까 국민의 뜻. 선거 전에는 그냥 넘기고 선거 후에는 민의가 중요해졌나? 어째 앞뒤 설명이 잘 안 맞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 책임 논란 당연히 일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양정숙은 원래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 5번 받았던 사람이에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만들면서 세트로 같이 보낸 후보입니다. 당연히 검증 책임은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물론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검증이라는 게 청와대나 고위 정부 관리처럼 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없죠.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정숙 당선자 경우에는 그렇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양 변호사는 4년 전 20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비례 예비 후보였었어요. 19번. 당선은 안 됐죠. 하지만 재산 신고는 했습니다. 그때 신고 내역을 보니까 간단합니다. 이 자료 찾는 건. 2016년 49억 원. 근데 이번 신고액이 92억 원. 4년 새 43억 원 늘었잖아요. 더구나 총선 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재산 증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4월 8일 KBS 9시 뉴스 보도입니다. 비례대표 후보 검증 코너였군요. 민주당이 인권 변호사라고 영입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5번 양정숙 변호사. 재산 내역을 봤더니 92억 원 당 후보 1입니다. 그런데 이분 지난 총선 후보 때도 재산 신고했는데 4년 새 43억 원이 늘었습니다. 재테크 비결은 뭘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선거 일주일 앞둔 시점에 나온 보도예요. KBS는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3채, 수도권의 상가 2채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상속받았다는데 알아보니까 명의신탁이었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목을 합니다. 4월 8일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모두 선거 전에 모든 사안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거 임박해서 후보를 바꾸면 여기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총선 판세 이거 마이너스 될 텐데 이런 정치적 계산으로 후보 교체 안 하고 그냥 선거까지 밀고 간 겁니다. 이게 선거는 여당 압승 바람 불었죠. 양정숙 변호사 시민당 15번으로 비례 국회의원 간단하게 당선됐습니다. 근데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죠. 이럴 때는. 동생하고 일시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다. 동생이 말을 잘못한 거다. 이게 명의 도용이 아니다. 이 주장이군요. 그런데 문제의 그 남동생, 민주당 검증팀이랑 만나서 주고받은 대화, 그 녹취록을 KBS가 입수해서 후속 보도를 또 합니다. 4월 27일 KBS 9시 뉴스. 거기 나온 동생의 녹취록을 보면 상황은 끝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의신탁 아시죠? 당연히 다 그거죠. 세금 탈루하려고 4명이, 여기서 나는 남동생입니다. 공동 명의한 거죠. 매각 대금도 받은 거 저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대목은 양정숙 변호사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동생이 명의신탁 확인해 줬고 양 변호사 세금 탈루 했겠네요. 이 녹취록대로라면. 양 변호사의 해명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이 내 의도와 달리 많이 올랐다. 나도 부동산 오르는 거 원치 않는 사람이다. 상승 부분은 좋은데 쓰고 싶다. 이랬습니다. 양정숙 당선자, 사실 민주당 주변을 오래 맴돌던 인물입니다. 이번 총선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상임위원을 했는데 이거 딱 42일 만에 사퇴하고 공천 신청했어요. 총선용 스펙 쌓았다 이런 비난이 당내에서도 나왔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더불어시민당은 현재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양정숙 당선자 사퇴 거부합니다. 부동산 가액 상승분 기부하겠다. 이 말은 사퇴 안 한다. 이 뜻으로 해석해야죠. 이 비례의원은 당에서 제명을 해도요. 당직만 박탈되는 거지 당선자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비례 국회의원 배지 뗄 수가 없어요.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자가 15번이니까 본인이 사퇴해주면 18번을 올려서 채우고 싶어 하는데 현재로선 그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전부 다 양정숙 당선자 검찰에 고발하겠다. 그 의미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배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자진 사퇴로 유도한다 이 뜻입니다. 글쎄요. 당선자 스스로가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실명제나 세금 탈루 사실이라 쳐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 금고형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여당이 180석이나 압승을 하면서 별일이 다 생긴다 싶은데 전 두 가지 점에서 입맛이 씁쓸합니다. 총선 전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 말, 수도권 집 한 채 남겨두고 다 팔아라. 민주당도 결의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12월 19일 발표문. 민주당 후보자들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겠다. 총선 나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원칙이라 했습니다. 사실 믿지도 않았지만 지금 확인해보면 집 판 후보자 몇 명이나 될까요? 왜 집을 안 파냐 시비 거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 쇼의 끝을 보는 것 같아 입맛이 씁쓸하다 이겁니다. 양정숙 변호사 공천심사 과정에서 수도권의 부동산 5채 92억 민주당이 국민한테 제시한 기준에 이게 부합하나? 누구 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씁쓸함. 정신이 없어서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칩시다. 그럼 선거 전에 언론 보도 나왔을 때 그때라도 죄송합니다. 이분 공천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후보 사퇴시키고 다른 사람 내겠습니다. 국민한테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했어야죠. 총선 앞두고 괜히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가. 이게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총선 전에 안 터진 게 천만다행이다. 이 가슴 쓸어내리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겁니다. 어찌 보면 오거돈 사건은 민주당이 총선 전에 몰랐다고 믿거나 말거나 우길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정숙은 총선 전에 명백히 알고도 덮고 간 게 확실합니다. 국민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몹쓸 짓 됐습니다. 선거 끝난 지 2주 지났습니다. 야당은 지리멸멸 힘이 없습니다. 이제 선거 전에 덮었던 문제 해결하자. 오거돈 사퇴. 물론 몰랐다 하고는 있지만 양정숙 제명 사퇴시킨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선거는 역시 누가 더 잘하냐 승부가 아니고 누가 더 숨기고 덮느냐 게임이었던 모양입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